네, 종목 대결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S-오일과 그리고 두산 엔진이 그것입니다. S-오일, 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2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 뭐 예상치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1, 2분기 합쳐가지고 한 1조 정도는 영업이익이 날 거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뭐 대표적인 정유회사죠. 그렇죠. 보시면 뭐 석유 제품이나 윤활기유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뭐 대표적인 정유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이제 AOC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코사라고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AOC의 모회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주요 수출 지역이 뭐 아시아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를테면은 뭐 호주나 유럽,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다국적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수출 면에서 뭐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을 잠시 리뷰를 좀 해보면은 영업이익이 4,914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비해서 1분기 실적이 뭐 106%. 물론 작년 1분기 같은 경우 1, 2분기는 그 정유들이 워낙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저 효과라는 측면도 뭐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작년 동기 비해서 동기비 그 1분기 같은 경우는 106%가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 영향 같은 이 실적 호전이 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유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유가가 낮아지면은 정유사들의 어떤 마진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물론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은 그와 대비해서 저유가 영향과 더불어서 제품 가격이 또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 하락보다는 어떤 말씀드린 어떤 유가 하락이라는 원가 하락이라는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는데 원가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원유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유가가 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역시 이제 이란의 어떤 그 경제 제재 해제 이후에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란이 뭐 당연히 뭐 석유를 이제 빼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석유 시장에서 이제 저렴한 원유 수입이 가능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 제품군의 가격은 그렇게 안 내려가지 않았는데 원유 가격은 내려가는 이런 측면을 통해서 화학 제품군의 스프레드 강세가 유지된 이런 측면들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요인들이 2분기에도 여전히 유지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란산 원유 점유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국유지체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OSP, 그러니까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 기준, 그러니까 공식적인 가격 기준이라는 말인데요. 이 가격 기준에서 이제 초경유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배럴당 90센트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정유사들,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제품군도 중요하지만은 정제 마진이 확대가 되면은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뭐 지속적으로 노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5,3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상당한 기저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두말할 여의가 없다라고 판단입니다. 다만 역시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최근 들어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의 동시 매수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또 엇갈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실적은 좋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반적인 어떤 뭐 경기 부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과거처럼 어떤 그 사이클상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뭐 적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을 가지고 어차피 이제 시즌이 뭐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고 하신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즈음에 주가 수준까지 회복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 지난 4월 달에 98,2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조금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기술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흐름들이 이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적으로 뭐 9만 원 약간 밑단까지를 좀 보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동현 과장님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유업종이 좀 실적이 좋다라는 거 그만큼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하려면 역시 본격적인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특히 이제 중국 쪽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대표적으로 정유업종이나 조선, 화학, 철강 업종들이 사실 중국 경기와는 뭐 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의 부진이 뭐 당연히 주가에 뭐 계속해서 조금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만 저는 중국 경기를 보는 시각이 중국의 어떤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것보다는 경착륙을 좀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경착륙보다는 계속해서 뭐 1,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지만 연착륙 추세로 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종의 순환 사이클상 어떤 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역시 어떤 실적, 그러니까 어떤 중기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 그런 면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름대로 보신다면 절대적인 우위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통상 6월 말쯤에 이 정유주들 진단하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SO일 같은 경우는 한 4,500억 선이 나올 수도 있다 컨센서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하반기에 뭐 브렉시트나 이런 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상승폭이 제한이 될 경우에는 좀 정유주들 실적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커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싶거든요. 예. 글쎄요, 뭐, 그러니까 시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제가 보는 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서 긍정적인 좀 5,000억 원대 뭐 말씀을 그 정도를 주셨는데, 보는 건데 예. 뭐 이를테면은 뭐 근데 사실 나와야 아는 측면이 그렇죠.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예. 어쨌든 그 흐름, 그러니까 6월 이후에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뭐 예상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물론 내부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 접근은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 사이드에 있는 뭐 그 관련된 업계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뭐 전망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O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산 엔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두산 밥켓의 상장 모멘텀을 네.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일단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 역시 가장 예. 큰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정 부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 5월달에 이제 동사가 보유했던 이제 두산 밥켓의 자회사 두 곳의 지분을 이제 스왑을 통해서 이제 두산 밥켓 이제 모 회사의 지분과 이제 스왑을 통해서 11.8%의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해본다면 이제 5.2조 원 수준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현재 보유 가치가 약 6천억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본다면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의 가치가 형성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이 약 2,900억 수준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보다 좀 낮은 수준이다 하더라도 동사에 갖고 있는 가치는 현재 시가총액을 훌쩍 넘어가는 그러네요. 수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가도 향후 이제 상장 일정에 따라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 일정에 말씀을 드리면 7월 4일 날 상장 예비 심사를 이번 주 청구를 했고요. 최근 언론 보도 보게 된다면 10월 전후에 지금 상장 예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제 우량 기업 심사를 이제 단축해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제 적용을 받아서 상장 스케줄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하반기 IPO 이제 3대 대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호텔 롯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산 밥켓 이렇게 해서 대 빅3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호텔 롯데 상장이 이제 철회가 되면서 나머지 빅2에 그만큼 또 이슈가 많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IPO 일정 자체가 사실 명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장 일정 스케줄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 두산 밥켓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네.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 흐름도 역시 참고해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상당히 좀 좋은 향후 좋은 매매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그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제 네. 두산 밥켓의 이제 상장 그렇죠. 이슈인데 우원명 부장님, 예. 두산 엔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지금 뭐 주가에도 좀 불이 붙어 있기는 상황이긴 한데. 혹시 오늘도 뭐 상당히 장중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 네. 모습을 그러니까요. 전동생 봤었거든요. 크니까 좀 이제 윗꼬리를 또 길게 달고 내려오고요. 근데 이제 예. 두산 엔진은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밥켓 상장 효과가 상당히 지금 예. 뭐 핫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두산 엔진이 원래 하던 일이 선박 엔진 쪽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조선업종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고 그와 연관돼서 역시 뭐 관련된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사실은 뭐 어떤 실적 면에선 크게 이렇게 좀 기대할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본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실적 부분들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조선업 힘든 건 사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뭐 선박 인도량이 역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 약 160대
지금 현재까지 선박 인도량이 체크가 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약 17척 정도 소폭 늘어난 상황인 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박 엔진 산업도 역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 역시 1분기에 작년 기존 9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동사뿐만 아니라 이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 두 개 회사가 이제 선박 엔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이 선박 엔진 사업부 역시도 가파르게 지금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업이 가파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턴어라운드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앞서 모멘텀 플러스 이제 주가 본업의 턴어라운드 역시도 주가 상승의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네. 본업이 급격하게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예상치에는 부합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산 박계라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또 연결돼서도 봐야 된다 말씀을 그렇죠. 주셨는데 예.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수혜가 아무래도 두산 엔진 쪽에 지분 가치나 상장했을 때 훨씬 더 혜택이 많을 거다 이런 분석에서 오히려 인프라 코어보다는 두산 엔진 쪽에 현재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두산 인프라 코어까지 연결을 지어서 본다라면은 역시 두산 엔진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의 가치가 네. 있는지 그 네. 갭이 가장 주가 상승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또한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사실 인프라코어보다 훨씬 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엔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두산 엔진을 말씀드렸고요. 역시 흐름은 거의 비슷할 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두산 인프라코어보다는 두산 엔진이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두산 엔진 말씀을 드리도록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봐도 그런데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예. 이제 오늘 강하게 상승한 거는 이번 주에 상장 예비 심사가 들어갔다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네. 사실 올라가는 주식을 굳이 따라가서 저희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은 아직도 10월까지 긴 기간 남아 있고 그러니까요.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조정받은 이후에 또 재차 일정에 다가오면서 강한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일 성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좀 조정 구간에서 좀 천천히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SOL과 두산 엔진 하면은 참 이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겠다. 대신에 개인의 어떤 호불호에 의해서 좀 갈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 같거든요. 그러네요. 자, 일단 결과 확인해 봐야죠.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4, 3, 2, 1. 네, 매번 그렇지만 오늘도 역시도 그 결과 상당히 궁금하군요. 네, 예. 궁금하네요. SO일이 될 것인가, 두산 엔진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요. 막상 막하네요. SO일 51%의 여러분께서 그리고 두산 엔진은 49%의 여러분께서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참 우열을 가리기 좀 힘든 종목이었고요. 네. 우리 오늘 SOL 소개해 주신 우원명 부장님 한 말씀 여쭤볼까요? 예. 오늘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 내지는 약간 좀 적정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적절한 숨고르기는 또 다른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종합지수가 1990포인트대 중반까지 이제 올라온 이후에 오늘 수급적인 측면, 지수 상승 측면에서도 조금 조정 내지는 숨고르기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의 흐름은 상승 이후에 하락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그대로 상당히 적절한 숨고르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편으로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된 이후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접어들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후에는 재료나 어떤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을 골라나가는 접근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숨을 고를 때 또 다른 좋은 종목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는 말씀이었고요. 네, 과장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금일 이제 두산 엔진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도 금일 좀 강하게 올라가고 네. 있는데요. 이 호재성 재료의 시장이 조금씩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그만큼 시장이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상가가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 다라는 점은 역시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호재에 매수 가담하는 모습이면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을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런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을 하면서 수익률을 좀 챙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종목 대결을 해봤고요. 일단은 투표해주신 분들께 또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께 또 행운이 돌아갈까요? 한국경제신문에서 경제교양서적 드리고 있죠. 4069님 축하드립니다. 한국경제TV에서는 주식 비타민 한 달 무료 이용권 드리는데요. 7579님, 8209님, 0890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 그리고 NH투자증권이 아니지요. 예. 제주 혼돈을 했군요. 하나투자증권 송파지점의 이동현 과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